지난 편에 이어 댓글 답변 두 번째 편입니다. 시작할까요? 헷갈리는 카운슬링, 나로 태어나 나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관찰자로 나를 보는 방법,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영상은 관찰자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머릿속에 들리는 생각들, 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태 몰랐지만 자각하면 흡사 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 자각을 예민하게 알아채면 자아, 에고의 속삭임이고, 그것을 듣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몰랐던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지식으로 쌓아두고 언젠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는 것 자체, 이게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우리 삶의 99% 이상은 거의 안 해봐서 두렵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그래요. 살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걱정 말고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데이터를 쌓고 나누고 일련의 과정들이 훨씬 삶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해줍니다.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실패도 성공도 재밌다는 경험이 추가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결과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 결과가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좋은 건물주 K1님의 댓글입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새벽까지 수치심이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참을 넋놓고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또 사랑받을 궁리 중이구나. 말로만 듣던 관찰자이구나. 그냥 알게 되었어요.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마음, 준비 없이 시작해서 실수투성이인 알아차린 공부, 그 중에 유명한 관찰자를 영접하다니, 꾸준히 공부하면 결국 만나는구나. 언제 또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 처음이 시작이다 끝입니다. 그리고 또 잊고 알아차리고 꾸준히 하면 그만큼 빠르고 자주 알아챈다는 것 뿐이거든요. 헷갈리는 마음공부 카운슬링 2, 억눌린 걸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푸는 건가요? 열등감과 무능함을 대면하는 방법의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눈부신 햇살 M2X님 댓글입니다. 마음공부, 이론공부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30번째 듣네요. 이 또한 집착인가? 하면서 그런데 지금 딱 이거구나. 정말 천천히 걸어가야 하나 봐요. 그래도 그냥 꼭 해보려고요. 정말 감사해요. 같이 걸을 수 있어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예전엔 왜 이해 안 돼? 이러면서 화가 나고 그래도 뭔가 놓을 수 없는 집착으로 듣고 기필코 얻겠다라면서 울분으로 공부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겪어봐야 큰 그림이 보이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집착이 뭐지? 이거 집착인가? 아닌가? 둘 다 겪어야 지나고 나서 그게 집착이었구나 라고 알아챌 수 있죠. 한 가지만 있을 때는 그게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회색인지 몰라요. 하지만 검정을 겪고 나야 흰색을 알 수 있고 흰색을 겪고 나야 회색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답답한 과정들이 다 배움의 연속 데이터의 집합으로서 뭉쳐지고 다져지고 성숙해 나가고 나야 맞다,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어서 범주님의 댓글입니다. 이분도 자신의 무의식 정화의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죠. 부모님께 성에 안 차는 자식이라고 그동안 인정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젠 부모님께 성에 안 차는 자식이어도 괜찮다 라고 제게 말해줬더니 제 내면 아이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 이미지에 내가 모자르다라는 굴레를 내가 쓰고 있었다는 걸 이제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내가 된다는 자각도 생겨난 겁니다. 다음 영상은 헷갈리는 마음공부 카운슬링 셋,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일어나는 변화는 인정하기, 받아들이기의 방법에 달린 댓글입니다.
좋은 건물주 K1님의 댓글입니다. 최근에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대답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말해도 대답을 안 하고 닥달하면 고개만 까딱. 가슴 설레는 시기가 지났으니 상대에 대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도 답답하고 무시당한다는 생각. 지금 영상 시청하면서 드는 기억은 8살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지만 엄마에게 칭찬도 인정도 못 받아서 시무룩했던 기억, 그것뿐이네요. 얼마나 슬픔을 느꼈을까? 더 이상의 기억은 없고요. 영상을 시청하니 높고 험한 산을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날이 깜깜해요. 그저 느껴주면 된다는 마음 공부였는데 집요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유도 해야 하는가? 전 언젠가부터 그저 생존을 위한 생각만 했어요. 나에 대한 사람, 사회 등등 깊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살아서 나무님처럼 깊은 생각은 못하겠다. 망했나? 이것도 내가 세팅한 건가? 나도 잘할 수 있겠지? 얼마나 연습해야 할까? 거울 명상, 한 방에 무의식 정화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번 댓글도 길구나, 생각이 많구나, 인정받고 싶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너무 솔직한 댓글이에요. 똑같은 과정을 저 또한 겪어서 이거는 정말 쌍둥이처럼 나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빨리 도달하고 싶어. 이건 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모두 하시는 성장통, 통과 의례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도 이런 꼬깃꼬깃한 부족한 영상을 만들며 같이 나누자는 것이고요. 혼자서 힘든 것보다는 나누면 외톨이가 아니었어, 괜찮잖아? 라는 위로와 공감의 힘이 생기죠. 몰랐으면 하던 대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미지 탐구 영역이 보태진 것 뿐이에요.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물러서서 보면 더 풍성하게 다채로워진 거죠. 빨리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무엇을 꿈꿨는지, 나를 빨리 변화시키고 싶은 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무시당한 아픔, 열등한 존재, 못 견딤, 그런 것이라면 알아차릴수록 그것을 당하면 피하고 싶고 수치심이 몰려왔다가 또 다시 괜찮은 시기가 오고, 이게 몇 번 반복돼야 돼요. 그것이 무의식 정화하는 거거든요.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은 외로움, 두려움, 대면하기, 둘리 희동이로 보는 나의 경험담, 동일시와 관찰자라는 영상의 댓글입니다. 샤인2018님의 댓글입니다. 아름다운 영상 감사합니다. 나무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순수했던 유년 시절의 나무님의 스토리에 제 마음도 아팠답니다.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따뜻하게 안아드립니다. 저도 유년 시절 부모님의 다툼으로 어머님께서는 큰 아버님 댁으로 저를 보냈답니다. 그 아가는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해요. 물론 엄마는 저를 다시 찾으러 왔지만 기억에도 없는 그 아픔이 무의식 속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때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당연히 받아줘야 할 아가의 마음 상태를 거부당한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의지한다는 걸 아예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불쌍한 아이였죠.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꺼낸 적 없었던 저의 스토리를 나무님께 꺼냈습니다. 스스로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저 또한 응원하고요. 저의 오래된 끝없는 화두 중에 하나, 외로움이죠. 같이 나눴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감사했습니다. 위로받고 갑니다. 말로 표현 못했던 마음을, 몰라주었던 마음을 쓰담쓰담 해봅니다. 은호님이시고요. 우리 때 만화들이 생각해보면 참 우울한 감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둘리도 그렇고, 엄마 찾아 산말리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리뷰를 봤거든요. 그때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엄마를 만나기 위해 그 머나먼 여정을 어린아이가 가혹하게 겪는 게 참 아리고 슬펐어요. 울고 느끼면서 제 안에 엄마에 관한 슬픈 감정도 많이 덜어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래서 위로받으셨다니 다행이고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보냅니다. 사실 이분은 제 오랜 벗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생각만 해도 저의 큰 무의식 안에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 시절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라서 제 무의식 정화가 많이 일어난 느낌입니다. 고마워 친구. 다음은 헷갈리는 마음공부 카운슬링 넷. 세상이 홀로그램 허상이라면 그것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댓글입니다. onlyyou W4D 분의 댓글인데요.
살되 삶 속에 빠지지 않은 채로 산다. 부처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실감나게 살아야 비로소 이 삶이 허구라는 진실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50대 초반 암 환자예요. 마음 공부 과정에서 많이 헤매고 지루하고 몸 마음 동일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이 밉기도 했네요. 암 진단받고 공부의 결실이 맺히기 시작한 듯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니 마음 공부에 눈이 술술 풀리네요. 모두 허용하고 모두 사랑의 시선으로 가봅시다. 나 자신까지도 순간순간 참 귀하고 소중하네요. 괜찮나무님의 통찰에 10분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시고 저도 아직 헤매고 있는 중이고 아마 계속 이러다 죽겠죠. 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나쁘지 않은 삶 같습니다. 공부의 결실이 맺어진다니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저 또한 이분 같겠냐마는 삶이 힘들고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차차 조금씩 인식하는 중이고 부족하고 부족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내가 공부하고 있다. 내가 나아가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자기 믿음의 과정을 내가 나한테 남기고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내 과정을 보며 용기를 얻고 살아간 힘을 내가 나에게 얻기 위해서 차근차근 올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에너지 마음 너무나 잘 받았고 귀한 글, 귀한 시간 내주신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오래 성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해와 피해, 위로와 재앙육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는 전제를 달았었죠.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사셔야 한다면, 하루하루가 똑같다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리셋되는 거예요. 더 나아지지도 않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이대로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셔라 라는 영상이었거든요. 왜 그런 상상을 해보라고 했냐면 그게 받아들인 거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하루가 똑같다면,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면, 반복된다면, 내가 바꿀 수 없다는 무력함을 인정할 때, 그것을 그대로 느낄 때, 좌절감과 무력감을, 무능함을 느껴보면 그게 받아들임과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롤라마이님의 댓글입니다. 처음에 현재 내 현실이 바뀌지 않고 영원하다면 하는 질문에 저는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발버둥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온통 마음에 들지 않은 매일매일이 그냥 그런 날들이구나. 제대로 하고 있는진 모르지만 그리고 천천히 돌이켜보니 심장이 덜컥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좌절감, 슬픔, 비참함 등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그 노력들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들으면서 편한 것,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 뭘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는 것 같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었지만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네요. 그 후에 다시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쩌다 보니 다시 돌아와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2달 전에 댓글을 달았을 땐 또 다른 느낌으로 감사하네요. 어렸을 때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왕따, 부모님의 감정적 부재, 그런 것들의 사과를 받아도 속이 시원치 않다는 그 화가 엄청 느껴져요. 이게 뭘로도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작업을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이지만 오늘은 좀 많이 달라서 놀랐습니다. 그것, 잡을 수 없는 분노를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나 하면서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감사하다고 다시 전화로 왔답니다. 불이 켜지네요. 불이 느껴지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된다면 저는 처음에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좌절과 무기력, 무능함, 쓸모없고 어떻게 내가 발버둥쳐도 안 된다는 것에 굴복당하는 느낌.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한 한계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게 중요해요. 솔직한 것. 더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해. 더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해. 이런 밑바탕의 모든 말들, 마음들을 솔직하게 들어주고 알아주는 작업인 거죠. 다음은 조건부 사랑에 익숙한 나, 정리정돈 강박의 영상에 대한 댓글입니다. GA5님의 댓글입니다.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일을 시작하면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요리조리 살펴보고 하다가 다른 사람보다도 시간이 2배, 3배 걸려서 하다가 보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짜증도 나고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또 무언가 발표하거나 할 때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고 숨기만 했던 내가 있네요.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미움받아. 완벽해야 해. 댓글 감사합니다. 하다 지쳐버리는 완벽, 강박을 조금 놔보세요. 참을만 하니 못 놓는 것도 있거든요. 아직 참을만 한 거예요. 나중에 완전 놓는 지경이 몇 번 되면 내가 참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거를 못 놓고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중간 지점을 딱 찾게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의 완벽함이 더 중요하다. 나는 계속 놓을 수 없다 싶으면 그대로 지칠 때까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그 아이를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요. 좋은 기회거든요. 또 이 영상에 조미연님의 댓글입니다. 대가를 주지 않을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대방 기분을 살피게 되어 죄인이 된 느낌입니다. 이런 나를 수용하는 게 저항감이 엄청 올라와서 힘드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라고 믿어서 미움에 노출되는 게 되게 힘들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를 첫 번째로 자각하시고 그 어떤 걸 해도 내가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낄 때 그때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래요. 이어서 샤인2018님의 댓글입니다. 사랑받지 못했어도 괜찮은데 매번 사랑받고 싶어서 끙끙대고 있어요.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나는 슬프다 라고 생각하는 인격체가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마음껏 먼저 슬퍼하게 되면 저절로 그 아이가 풀려나서 사랑받지 못한 게 슬프다고 느껴도 되는구나 첫 번째 자각을 하고, 그럼 내가 굳이 여기 계속 있지 않아도 그때그때 나를 느껴주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 인격체에만 머물렀던 마음이 풀리고 나서는 그제서야 아, 사랑 못 받으면 아파, 되게 아파, 하지만 아픈 것도 지나고 나니 괜찮네 라면서 다른 마음들도 자유롭게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헷갈리는 마음 공부, 내가 나를 왜 공격해? 좌절하는 걸 원해? 라는 영상의 댓글입니다. 아줌마 연구소님의 댓글입니다. 사랑받고 인정 못 받을까봐 안절부절하는 내면 아이는 타인의 표정 말투에도 평가하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 아이를 위로한다면서 공감한다면서 결국은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고 싶어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대로 괜찮아, 이대로 정말 머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시작된 마음. 감사해요. 주저리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주저리 잘 적어주셨습니다. 와닿아요. 힘들고 아프죠. 내가 나를 협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뭔가 죄책감의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때리고 아파하는 게 내가 나를 그랬구나. 그러면 우선 자각하면 멈추게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자각한다 하더라도 쉽게 놓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게 내성이 돼서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또 습관이 됐구나 라는 거를 1번으로 자각해 주시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그 물들었던 마음이 쉽게 물이 빠지진 않겠지, 놓아지진 않겠지 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자각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풀어야지 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그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셔야 돼요. 빨리 이거 나쁜 거니까 빨리 버려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래, 나는 과정 중이야, 천천히 그걸 놔주는 중이야 라고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편하구나, 아, 여태까지 정말 잘못했었구나,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한 것이었는데 나는 이게 편할 정도로 습관이 돼 있구나 라고 자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불편한 거야 라는 것을 내게 다시 교육시켜주고 인지하고 자각하고 방향 설정을 편한 곳으로 이제 가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해둔 뒤에 천천히 놔두어도 괜찮겠구나 라고 자각을 계속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제가 한 편하고 거울 명상 한 편으로 이제 끝난다고 했는데 한 편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다음 편은 거울 명상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 편은 최신 댓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 이 답변들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달아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근 영상 댓글에 정말 좋고 많이 깨어있으신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다음 편 영상도 또 거울 명상 댓글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